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초유의 비상계엄 이후의 해제 또 그 사태를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겪으면서요. 나름은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가지만 이제 방향을 정하지 못한 흐름들이죠. 오후장 터닝포인트 전략과 종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약보합, 강보합권에서 오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이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요. 탄핵 정국, 트럼프 리스크,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증시, 여전히 좀 단기 변동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의 대응법 좋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되 그래도 시장에서의 참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수단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전일부터 무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RP에 대한 매매를 허용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안전펀드 자금이죠. 10조의 가량의 그 자금을 또 투여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좀 증시가 어려울 때 정부에서 유동성을 무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펀드를 또 조성을 해서 자금 투여를 하고 또 다른 또 정책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방이 그래도 굉장히 단단해졌었던 과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래일 정도 그 말씀해주신 그 이벤트가 있는 다음으로 사실 콜옵션에서 또 14,000개억이나 들어왔었던 물량이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또 이거래일 만에 7천억 정도 팔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지수가 1%대 초중반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좀 탄탄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가 2,400대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고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도 충분히 지수 ETF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배당주들이 단기적으로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ETF 쪽으로 채권으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이런 주변 변동성에 따라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안 좋은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패도 계속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다 보면 결국엔 어느 정도 물량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게끔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는 전략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허반석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관망 혹은 좀 오르면 오히려 차익 실현? 네, 단기 전략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매도를 서두를 자리는 아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2016년에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탄핵이라는 전국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4일 박근혜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시작으로 12월 3일 국회 탄핵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2월 7일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6년 당시에도 탄핵안이 발의되었던 12월 3일이 코스피 지수의 최저점이었다라는 역사적 통계를 다시 막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 탄핵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여전히 최저점 구간에서 머물러 있고요. PBR 0.85배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과대낙폭 저렴하다라는 것의 특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 주가 상승을 도모할 만한 트리거가 아직까지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데요. 2016년 탄핵안 그때 당시를 되돌려 본다면 이 정도 수준이 주가 최저점, 원래 싼 매력도가 있었는데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 더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반대 매매 및 담보 부족에 관련된 모습들이 일정 부분 내일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아쉬웠던 점들은 화요일 외국인들의 선현물 동시 순매수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가?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찰나에 정치 불확실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를 서두를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거래 대금이 늘지 않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적은 거래 대금으로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총이 작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유통 주식 물량이 적은 종목들에서 베타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니까요. 그곳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두 분의 아이디어를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섹터 이야기 전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일단 뭐 우리의 정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계속 팔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별히 SK 하이닉스가 4%의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예. 하창원 의원님, 오늘의 반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일단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랐고요. 뭐 세일즈포스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실적과 뭐 가이던스 그리고 주가의 기염이 좀 토해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가 주로 좀 부정적인 스토리가 나오는 게 1분기 이후부터인데 일단 4분기 때는 오히려 일회성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재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긴 한데 만약에 재고를 무리해서 줄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분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적에 대한 좀 반박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박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서학개미가 이제 반도체 지수 ETF 쪽으로 굉장히 좀 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엔비디아 실적과 그리고 이제 향후 요번에 챗 GPT가 또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과 우리나라에서도 GPT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광고화를 통해서 AI에서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 기업들의 투자가 더 가속화가 되겠죠. 이때까지는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수익성이 안 나니까 돈을 그냥 무한정 붓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었는데 이게 수익화가 진행이 되고 구독 경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칩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동향 보시면 HBM 쪽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쪽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충분히 이쪽으로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저는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뭐 아직 사실은 뭐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뭔가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반등이 좀 또 제한적이지는 않을까요? 기대를 가졌다가?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 이미 다 같이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렴하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돌파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미증시의 영향 때문에 엔비디아 3.4%, 마벨테크, 세일즈포스 그리고 거기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자 그것을 생산하는 반도체 업종들도 마이크론 3.3%, TSMC, 브로드컴, 퀄컴 등 반도체 섹터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나오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중소형주 단에서는 어제는 좋았으나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요. 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상한가가 무더기로 나왔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속성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요. 반대 매매나 담보 부족 물량에 대한 부분들 매물 소화가 일정 부분 된다면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수가 다시 들어와야 될 거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도 다시 한번 시총 상위주뿐만 아니라 내가 공략하고 있었던 부분들 매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저점 구간에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돌아선다라고 할 때 우리도 같이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점 공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 포트와 단기 포트에 있어서의 비중 안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추세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8월 5일, 9월 9일, 그리고 SK 하이닉스 9월 19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2월 초 SK 하이닉스 추세 저점에서 다시 반등 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금으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가능성 열어놓고서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한국은행의 RP 매입 등 유동성 공급 그리고 어제도 연기금에 자금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증시 추세적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예. 지금 자리에 지지와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시면서 매도를 서두르지 말자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하나 소화해야겠네요.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심 있게 본다면 HBM, CX의 유리기판. 네, 어느 쪽이 더 좋을까? 간략하게 한 1분 이내로만 답해 주세요. 네, 저는 HB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CXL과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HBM 쪽으로 인한 AI가 발달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뭐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HBM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반등이 반도체에서 스타트가 끊어도 HBM 필두라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HBM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는요. 2차 전지주, 뭐 바닥론이야 이제 충분히 좀 공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악재도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반등이 좀 더 이상은 뻗어나가지 못하면서 또 좀 제한적으로 다시 조정권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2차 전지주 시각은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합자하는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원론적인 산업의 이 캐즘 구간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박스권 매매로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출입 동향 이 11월 달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사실상 하이브리드 쪽이 굉장히 좋았지 전기차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중국 쪽에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흑연이라든지 원자재 쪽으로 약간의 좀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이 또 단기적으로 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차 전지는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급하게 뭐 접근 대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뭐 길지 않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막 종목을 고르고 그럴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셨고요. 2차 전지에 이어서 다음 또 넘어가죠. 예. 오후장 터닝 포인트 네 번째는요. K뷰티 성장성과 함께 주목받는 미용기기주입니다. 허반석 의원님, 뭐 미용기기야 이제 수요가 그죠? 꾸준히 있고 한데 다만 뭐 최근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보면 2~3% 강세 나오는데요. 최근에 미용기기도 화장품처럼 뭐 잘 못 오른 거 아니에요? 네. 화장품도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운 네.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 그리고 거래 대금에서도 촉발이 되고 있는 거죠. 오를 수 있는데 더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다른 쪽에서 망가지는 쪽들을 조금 채워 넣기 위해서 수익 중인 종목들을 팔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많이 오른 종목에서의 차익 매물 출회 이후에 다시 주가가 추세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는 또 기가 막히게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11월 26일 저녁 방송에서 V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블랙 프라이데이의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획기적인 할인 이벤트 그리고 전체 브랜드에 대한 평가들이 나타났을 때 리들샷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추세 저점으로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엔 하방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야금야금 모아가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강한 반등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트럼프 수혜주가 있고요. 트럼프 피해주가 있죠.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원전 재건 등등해서 남북 경협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피해주는 신재생에너지나 2차 전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수혜주. 일론 머스크는 우주항공 방산 위성,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뉴럴링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와 머스크 트레이드가 한 차례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부분들은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니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벗어나 있는 섹터죠. AI가 그랬고요. 엔터가 그랬고 미디어가 그랬고 화장품 쪽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미용기기까지 확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됐을 때에 우리나라가 타겟이 아니라 중국 등지의 타겟이 될 텐데 이 관세에 대해서는 미리 엄포를 놓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왜냐? 펜타닐 공급자 입장과의 협상 카드를 놓기 위해서 관세를 조금 더 부각시켰다라는 모습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 화장품과 미용기기에서는 반사수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닌
미디어 엔터 AI 화장품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온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7일에도 제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주로서 VT,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이 정도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재차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관심거래나 놓고서 매수 가는 종목으로 분류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미용 기기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의 화장품이나 이런 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높일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략해 볼 만한 두 분의 관심 종목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창은 본부장님 오늘 관심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위치도 높고 사실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눌렸다가 다시 오늘 21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제 산업적으로 계속적인 수출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수출입 데이터에서의 약간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증설을 국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볼륨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이 점점 다변화가 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과합 변압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초대형 변압기는 우리나라랑 독일밖에 못하죠. 그래서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 수요에 대한 뭐 이런 기존은 워낙 에너지난이 많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목표가를 41만 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이전 고가 라인 부분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뭐 시계열을 좀 넓히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1만 9천 원입니다. 사실상 조금 더 떨어졌을 때에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뭐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관심주였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지난 11월 21일 날 JYP 엔터를 말씀하셨군요. 엔터주 흐름이 좋고요. JYP가 요즘 뭐 가장 탑픽 종목입니다. 26.4%까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HVM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나도 저 종목이 계좌에 있었으면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더라. 트레이딩을 하실 때에 그래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서 볼 수 있는 섹터가 우주, 항공, 방산, 위성,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머스크와 공화당 위원들의 회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까지도 챙겨본다면 우주, 항공, 방산, 위성, 로봇, 자율주행 등에서 움직임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HVM은 스페이스X에 특수 금속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25년 1월에 서산 제2공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착공보다 중요한 게 완공인데요. 왜냐하면 완공 이후에는 양산 제품이 나올 때 이제 매출에 대한 확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기존 캐파가 5,420만 톤 정도 수준, 5,420톤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완공이 됐을 때 12,700톤으로 이 2배 정도의 캐파 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성장과 외형 확대 포인트까지도 결부된다면 1월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도 우주, 항공, 방산, 위성 이 안에서의 랠리가 한 번 더 기대가 됩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27,500원, 손절가 1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 허반석 어드바이저 하창한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